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자, 서울 지역의 분양 가뭄이 올해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많은 시행사들이 올해 중에 일반 분양을 끝내려고 할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사업장들이 분양을 미루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까지 온 단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 물량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분양 물량만 1,000호가 넘는 서울 지역 정비 사업장을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2월 9일 날 방배 5구역 업로드 해드렸고요. 2월 17일 날 이문 3구역 정리 드렸습니다. 오늘은 장이 4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 예정이 무려 1,334호나 예정되어 있는 곳이죠. 서울 지역에서 분양이 딱 뜨잖아요.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얘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나온 아파트인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322개 동의 민간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용이 안 됐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데, 지금 이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 굉장히 고분양가로 논란이 많죠.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되면은 뭐가 문제가 된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최소 800호는 넘어야 그나마 인간적인 경쟁률과 커트라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800호 이하잖아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내고 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청약을 넣기 시작합니다. 당첨 커트라인 딱 봤는데 70점이 나와버려요. 아예 이거는 어떻게 비벼볼 수 없는 커트라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무조건 1,000세대 넘는 단지에서 기회를 잡아야 돼요. 내가 마음에 100% 들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평이 아니라 좀 작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판상형이 아니라 타워형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데서 잡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저희가 그래서 계속해서 일반 분양 1,000세대 넘는 단지 중심으로 정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장이 유타운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가 2006년 3차 유타운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자, 그래서 15개 구역이 지정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 곳이고, 하얀색으로 표시된 곳은 구역이 해제된 곳이에요.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전환된 곳입니다. 자, 그래서 15개 사업이 15개 구역이 2006년에 지정됐는데 지금 사업 완료한 데가 4개 구역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16년이 됐는데 4개밖에 안 됐네. 자,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소요됨을 꼭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이 지정될 것 같은데 가지고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0년 이상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이 유타운 중에서 장이 10구역하고 4구역이 사업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 프로지오가 시공하는 이 장이 10구역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사랑제일교회와 마찰 때문에 지금 이주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정비계획 다시 받아야 되죠. 사업시행인가 다시 받아야 되죠.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다시 받아야 되죠. 그러면 또 2, 3년 훌쩍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이 4구역이 가장 빠르게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 중 하나인데, 지금 장이 4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주하고 철거는 진짜 끝났어요. 그런데 조합장 교체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조합장 교체 이슈에 있으면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날아가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고 나서 사업이 좀 추진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공 이전에 필수적인 시공사 도급 계약이 1월 25일 날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는요, 성북구청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 절차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장이 4구역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6호선 돌고지역 초역세권이에요. 자, 6호선 돌고지역은 광화문역까지 한 28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여의도역까지는 41분, 강남까지는 49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강북에 위치한 뉴타운의 신축 아파트들 대부분 이 광화문이나 시청, 을지로에 접근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주택가액이 높게 형성된 거예요. 자, 장이 4구역 굉장히 규모가 크죠. 혹시 이 뒤쪽에 건설되는 아파트 동은 혹시 이 돌고지역 이용하는데 좀 멀지 않을까? 봤더니 한 8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장이 4구역 하나만 사업 추진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향후 왕십리 뉴타운처럼 강북을 대표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재탄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 있어야 아무래도 학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고가 아파트 거주민들이 선호하는 뭐 식당들이나 반찬 가게, 생활 편의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살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반 분양 물량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전체 세대수는 2840세대 대단지예요. 이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1353호나 돼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 구역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이렇게 일반 분양 물량이 많고요. 또한 이렇게 조합원 물량도 비선호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아파트로 짓는 과정에서 아파트 순증 효과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 1353호 중에서 49제곱미터 타입이 103호, 59제곱미터 타입이 155호, 72제곱미터 타입이 345호, 84제곱미터가 691호,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면적이 59호입니다. 중형 면적이 무려 1036호나 돼요. 자, 요즘 정비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형 면적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조합원들이 다 중형 면적 가져가고 소형 면적은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여기 조합원들이 평형 신청했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까지 집값이 올라갈지 모르고 신청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예상 분양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고,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 산출 방식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하고 좀 달라요.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주변의 시세하고 분양가를 좀 베이스로 하는데, 여기는 그냥 감정평가한 택지비에다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차피 건축비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택지비에서 결정돼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 택지비를 높게 책정해주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한번 검증을 하고 택지비를 산출하거든요. 현재 지금 블로그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장이 4구역 일반 분양가 검색해 보시면 평당 2천만원 초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약간 범위를 살펴보면 전용 59제곱미터가 5억에서 6억에 나올 것이다, 전용 84제곱미터가 7억에서 8억 수준에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현재 주변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장위 4구역 주변에 장위 1구역이 있죠. 아파트명은 레미안 장위 포레카운티입니다. 여기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금매가 하나 있는데 12억 선에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꿈의 숲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용 84제곱미터가 13억 3천입니다. 야, 얘는 왜 13억 3천이고 얘는 12억인가요? 급한 매물들이 여기에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미아역 사거리 인근에는 여기가 한 15억 정도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레미안 장이 포레카운티하고 꿈의 숲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역세권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이버 지도상으로 한 11분 정도 소요가 되고, 여기는 한 13분, 14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장이 4구역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이잖아요. 게다가 이거보다 규모가 큰 대단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레미안 장이 포레카운티하고 꿈의 숲 아이파크보다는 약간 더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14억에서 14억 5천 정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다? 입주권 시세에서도 이거와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입주권 시세는요,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더 편해요. 자, 저희가 블로그로 운영하는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 매물을 확인해 보니까 72 타입 같은 경우는 최종 구입가 기준으로 11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84제곱미터 기준은 12억 7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양가가 나왔을 때 청약 넣으면 좋으냐? 저는 좀 분양가가 높게 나온다 해서 8억 초반까지 분양가가 책정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당첨되셔라.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 한 30-40% 폭락한다 하더라도 분양가까지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은 적거든요. 이거 분양 잡으셔도 돼요. 서울에서 공급되는 대단지 역세권이고 분양가 상한제면은요, 옛날 분양가 뭐 옛날에 장이동이 어쨌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야, 이렇게 폭락하면 어쩌지? 폭락도 이 정도 수준까지 안 올 수도 있고요. 온다 그래도 되게 짧은 기간 내에 V자로 반등하게 됩니다. 자, 일반 분양은 언제 진행될까요? 가까운 시일 착공 및 분양가 심사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 빠르게 진행된다면 상반기 중에 일반 분양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확정된 분양가, 통보받은 분양가를 조합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거든요. 만약 반대 조합원이 많다면 하반기로 미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런 자금을 일반 분양을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 자금 조달을 대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 비용이 늘어나서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중에,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하반기 초반에는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84 타입 기준으로는 7억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분양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8억대에 진행될 가능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파트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